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4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트럼프의 일본 스모 경기 관람과 외교부 기밀 유출 사태입니다. 벌써 며칠째 한반도 상공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어서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 도쿄를 포함한 일본 중부지역 상공은 미세먼지 없이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늘 그 푸른 하늘을 뚫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태운 미 공군 에어포스원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신임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이후에 첫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입니다. 다른 외국 정상들과 나루히토 일왕과의 대면은 오는 10월 22일, 즉 공식 즉위식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 꼬일 대로 꼬여버린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나 상당수 우리 국민들에게 일왕의 즉위식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루히토 일왕 간의 첫 번째 회동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국 관계를 전망하면서 미일 간의 공고한 동맹 관계가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떠오르는 중국의 군사 굴기와 수시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 속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 안보적 이익 확보를 위해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와 아베 두 사람 간의 회동은 전화통화까지 합치면 무려 40회가 넘습니다. 미일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정상외교 기록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인 트럼프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맹방으로 분리되는 한국과 비교하면 아베 총리가 대미 외교,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쏟는 외교적 노력과 성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2019년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달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접촉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4월 말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49번째 생일 파티를 직접 열어줬습니다. 아베 총리의 성의에 감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5월 도쿄 방문에 이어 한 달 뒤인 6월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또다시 일본을 방문합니다. 8월에는 프랑스 개최 G7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9월에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 간 회동이 또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외교는 정상 간의 돈독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 동맹국이나 가상적국 가리지 않고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대일 무역 적자를 정면 공격하고 일본의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점차 일본의 거듭되는 성의를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일본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이면 감찬인 셈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준비한 방문 일정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5월 26일에는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스모 결승전을 관람한 다음 우승자에게는 트럼프컵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양반 다리가 힘든 트럼프를 위해서 의자를 제공하는 파격적 의전에 다소 갸우뚱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일본인들은 트럼프컵까지 만들어서 직접 챙겨들고 경기 관람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양국 간 우호관계의 기본은 정상회동에서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간에서도 서로 오고 가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미 관료들은 지난달 아베 총리 부부가 미국까지 날아와서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를 챙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일 동맹이야말로 인도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일본이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 태평양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30일 매티스 국방장관은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 태평양 사령관 이짐식 자리에서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바다로 묶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군사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5월 23일자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측 입장 지지를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연간 5조 달러의 물동량이 통과하는 남중국해. 이곳은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에게는 가히 생사야탈권이 달려있는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 무역 항로를 지켜온 것은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입니다.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설치하고 미사일 등 공격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군사협력. 이제 미국의 맹방으로 자처하는 한국 역시 등 돌리고 모른 채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동맹이냐 적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과 미국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양다리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경제적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외교 군사적으로는 대미 중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화요일 5월 28일에 요코스카 항을 방문해서 27,000톤급 헬기 탑재 호위함 가가함에 승선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두 척의 이즈모급 함정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15B를 탑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덕분에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항모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제 중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해군 전력 투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항모 보유는 중국뿐 아니라 당연히 한국 해군에도 위협적입니다. 일본이 항모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그저 넉넉히 바라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과 일본을 우방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기어코 요코스카 항까지 날아가서 이즈모함에 승선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가진 중요성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마지막 주에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5월 마지막 주는 미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메모리얼 주간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5월 27일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미국인들은 사무실과 집 그리고 묘지에서 조국을 위해 전사한 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되새깁니다. 당연히 1941년 일본 해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숨져간 미국 군인들의 죽음도 기리게 마련입니다. 이토록 예민한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최대 규모 함정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만 기습해서 가족을 잃은 미국인들로서는 통탄할 일일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간관계도 그리고 국제관계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조만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항공모함에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광경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한국인이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즈모 함정 방문 후에 바로 옆에 정박 중인 미 해군 강습 상륙함에 올라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미일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한 번 더 강조할 계획입니다. 1941년 즉 78년 전 진주만의 기억을 뒤로하고 2019년 새롭게 떠오르는 군사강국 중국을 향해서 미일 연합함대가 발진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국제정세에 눈을 감은 채 가슴에는 북한을 품고 높은 봉우리, 낮은 봉우리 운운하면서 중국몽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일본 미워, 미국 싫어를 소리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5월 27일 트럼프 아베 간의 정상회동에서는 북핵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3일 만인 5월 6일에는 아베 총리 그리고 5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이 아닌 오직 한국과 주한 미군을 겨냥한 공격용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아닌 일본과 먼저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은 동맹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간 심각한 상황 전개가 아닙니다. 미래발전적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이제 외교안보의 판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이 벌써 5월 25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의 일본 방문이 마무리되면 6월입니다. 오사카에서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G20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한일 양국은 이 기간 중에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교섭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양국 간 중재위원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일본은 오사카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 트럼프, 시진핑, 푸틴 등 미 중로 정상과 단독 정상회담 일정을 이미 잡아놓았습니다. 만에 하나 G20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깎이는 쪽은 일본이 아닌 한국입니다. 한일 관계에 적신호를 캐치한 미 정부까지 나서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 달리 나름 신경을 썼던 시진핑 주석의 6월 방안마저도 어제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불투명하거나 무산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게 남은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안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과 한 달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방안 문제 조율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우려가 됩니다. 지난 5월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일본 방문 직후 방안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주미 대사관에 근무 중인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교기밀 유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와 여야 그리고 언론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금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얼마나 멋진 행사로 만드느냐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기밀 유출 여부는 법 집행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용히 처리할 사항이지 청와대와 여야가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동네방네 광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의 방안 문제를 두고 한국 국내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사태를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시진핑 주석의 6월 방안이 미국의 화해의 때리기 속에서 방안해봤자 별로 손해줄 게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급작스럽게 취소된 상황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안 역시 여전히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면 일단 손님이 즐겁고 편안하도록 준비를 하고 맞는 것이 정석입니다. 집안 싸움은 손님 떠난 데 실컷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싫어도 그의 외교 기법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끝낸 일요일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일본 번화가 롯본기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 로바다야키에 초청해서 화로구이를 대접하면서 미일 정상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능수능란한 외교적 기교를 열과 성을 다하는 정성이 담긴 듯 그럴듯하게 포장해 내놓는 것이 일본입니다. 5월 도쿄, 6월 오사카, 연이은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일본 사랑에 흠뻑 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우리는 일본을 능가하는 어떤 기막힌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6월 말 자칫 장마철과 겹칠 수도 있는 절기상으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참신한 손님 맞이 준비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6.25 전쟁 당시 이 땅에서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혈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대충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구 1억 2,600만 명,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우리보다 먹고 입을 게 없어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트럼프 초청 행사에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화해의 사태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찍히면 죽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중국 공산정부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세계적 통신업체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까지 나서서 플랜 B가 있다며 대미 결사 항전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플립처럼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왜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리의 동맹국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중국,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제 한국 외교에 진정한 날개를 달아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